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10.26인치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생각되는 OBD PIC T20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포장 박스는 특별한 부분을 날 것이 없는 심플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 박스에 들어있는 기본 구성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본체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외부 전원이 없어도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블랙박스 기능을 겸하게 되어 있는 K2 모델에서 전방 카메라만 제거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원이 꺼지면 블랙박스 영상 저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서 외부 전원 없이 다른 기능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뒷면에는 협착식 브라켓을 결합하는 4개의 홈이 있으며, 측면에는 USB-C, AV 입력 커넥터, TF 메모리 슬롯 및 외부 GPS 커넥터가 있고, USB-C 커넥터는 전용 케이블을 연결하여 5V 전원 공급과 USB 입력 그리고 오디오 aux 출력을 기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 케이블에 USB-C 커넥터와 USB 입력 및 aux 출력용 3.5mm 오디오 잭이 있으며,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케이블을 이용하여 3.5mm aux 오디오 입력 잭이 있는 차량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K2 모델과는 다르게 뒷면에 협착식 마운팅 브라켓을 결합하여 차량에 손상 없이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접착 테이프로 붙여 사용할 수 있는 협착 보조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사용 설명서의 인쇄된 글자는 읽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인쇄 상태이며, 부실한 내용들은 안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전원이 입력되면 부팅하는 데 약 10초 정도 소요되며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블랙박스용 전면 카메라만 제거된 모델이어서 영상 저장 기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외부 카메라를 연결하면 블랙박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버튼은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작동시킵니다. 비디오 버튼은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영상을 플레이시킵니다. 디스크 모양 버튼은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음악 파일을 플레이시킵니다. 시계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타임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M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오디오 출력을 자동차 FM 라디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설정하거나 내부 스피커 또는 aux 출력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BT 버튼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하거나 재설정하게 해줍니다. 브라이트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정하며 터치할 때마다 밝기가 단계적으로 변하며 5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팅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전 메뉴에서 펌웨어 날짜를 확인하니 2023년 5월 19일인데 이후에 나온 업그레이드 펌웨어 버전도 입수하였으나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작동에 이상이 없다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모바일 링크 메뉴는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에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와이어리스 미러 기능을 선택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플레이 포지션 메뉴는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의 화면이 디스플레이 전체 또는 부분 화면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레졸루션 메뉴는 블랙박스 영상 저장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루프 레코딩 메뉴는 블랙박스 반복 영상 저장 시간을 설정합니다. G-센서 메뉴는 블랙박스 충격 시 영상 저장 충격 감도를 설정합니다. 랩스 레코드 메뉴는 블랙박스 주차 모드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파킹 타임 메뉴는 블랙박스 주차 영상 저장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스크린 세이버 메뉴는 디스플레이의 화면 보호 기능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세팅 가이드라인 메뉴는 후방 카메라 주차 안내선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카메라 미러 메뉴는 후방 카메라 영상을 거울 모드로 변경합니다. 백업 카메라 플립 메뉴 설정은 후방 카메라 영상을 상하로 뒤집어 표시합니다. 랭귀지 메뉴에서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사용상 불편함이 없는 기본 설정인 영어로 바꾸어 진행하겠습니다. 타임 세팅 메뉴는 메인 화면의 타임 세팅 버튼과 동일 기능입니다. 데이트 포맷 메뉴에는 날짜 표시 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스위치 메뉴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온, 오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인포 메뉴는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QR코드와 와이파이 접속 정보를 보여줍니다. 포맷 SD 메뉴는 블랙박스 영상 저장용 SD 메모리를 포맷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과 연결하여 카플레이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링크 메뉴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선택하고 전체 화면으로 보기 위해 카플레이 포지션 메뉴에서 풀스크린을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BT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를 아이폰과 연결합니다.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처음 연결이 되면 디스플레이는 자동으로 카플레이 연결 모드가 작동되고 아이폰에서 카플레이 사용 설정을 하면 디스플레이에서 카플레이가 미리 설정한 전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T맵을 실행해보니 좌우로 넓어진 화면만큼 7인치 디스플레이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 정보가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잘 작동하는지 목적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작동합니다. 카플레이 모드에서 아이폰에 저장된 음악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에 저장된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T맵을 동시에 실행하면 지도와 음악 플레이 화면이 분할되어 표시되면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미러링 기능인 에어플레이 작동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링크 메뉴에서 애플 에어플레이를 설정하고 아이폰에서 와이파이로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아이폰의 화면 미러링 모드에서 ZJ 에어플레이를
선택하면 미러링이 작동됩니다. 에어플레이 모드에서 유튜브나 여러 기능들을 실행해도 지연 없이 잘 보여줍니다. 5GHz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갤럭시 A6s는 루팅된 폰이어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미러링 기능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미러링 모드로 진입하면 QR코드에 나와 있는 전용 앱인 Z 플러스를 다운로드 설치하여 실행하면 Z 플러스 앱이 미러링을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영상과 음악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음악을 플레이할 목록이 나타나지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영문으로만 목록에 표시되는데 세팅에서 한국어로 변경해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파일명을 영문으로만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영상에 내장된 한글 자막은 이상 없이 잘 나오므로 외국 영화 또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드라마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mp3 음악 파일도 잘 재생되긴 하지만 내장 스피커 음질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FM 출력으로 자동차 오디오를 통해 듣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에 장착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저장 기능이 작동합니다.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카플레이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사용 시 마지막으로 T맵을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T맵이 실행됩니다. 멕시코 카플레이 설정을 부분 화면으로 변경해서 카메라 영상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3분의 1 크기로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좌측 나머지 부분에 카플레이가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 소리를 자동차 FM 라디오로 나오도록 주파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FM 송신 주파수와 자동차 라디오 수신 주파수를 87.5MHz로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소리가 자동차 스피커로 나오므로 좀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습니다. 10.26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디스플레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